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치료사 서은정입니다. 문제행동지도 언어 발달 영역 제12회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하나 좀 천천히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이 아이들은 발음을 들어보면 조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요.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과, 다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처럼 산출된 말소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여서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쉽게 발음이 이상하다, 조음장애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문 용어예요. 조음장애, 음을 만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하나 더 잡고 들어가야 돼요. 음운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발음을 잘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니 예전에는 쉽게 말해 조음기관, 발음을 하는 기관에 있어서 뭔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발음을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음기관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발음을 잘못하는 이유가 조음기관, 생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쉽게 말해 우리가 사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개념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음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얘가 뭐 입이나 뭐 이런데 좀 뭐 혀나 이게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또 통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리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아이들의 경우 우리가 음운장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반에 만약에 발음이 늦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언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인지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발음이 좀 불분명한 아이가 여러분의 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아동의 발달 단계부터 습득 시기가 빠른 음소부터 지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음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이거 했어요 했어요. 쉽게 혀 짧은 소리라고 하는, 왜 혀 짧은 소리가 나오느냐? 쌍시옷 쓰 소리를 뜨로 전방화시켜서 앞으로 이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농담 삼아 이 쓰 소리는 발음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세 아이, 6세 아이가 왔는데 발음을 잘 못해요. 다른 발음들도 다 못하는데 얘가 특히 쓰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쉬운 발음부터 지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쓰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 발음인 건지 기억해 주셔야 해요. 이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음소부터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기억하게 도와드리자면 우리가 키보드 치잖아요. 키보드 치고 처음에 자세 잡으실 때 이렇게 손 올리시면서 자세 잡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 혼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왼손 무느르 잘 들어갔나? 이거 보거든요. 왜 그 발음들이, 그 소리들이 거기에 우리가 가장 손을 대기 쉬운 위치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리부터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면서 오류의 일관성이 없는 음소부터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류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얘가 이 발음을 제대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가 빵점 아무것도 못해요?
빵점인 아이가 100점이 가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해요. 한 5, 60점 되는 아이를 100점으로 올리는 건 아무래도 후자가 더 쉽겠죠. 그리고 첫 음절에 아이들은 가장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음소는 초성에 놓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 발음을 좀 가르치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자라는 단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주사라는 말은 스 발음이 뒤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첫 음절에 가르치고 싶은 음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단음절이 다음절 단어보다는 조음하기 쉬워요. 쉽게 말해 한 글자가 두 글자, 세 글자 말보다는 발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말보다는 차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명사, 단단어, 의미적으로 쉬운 개념을 갖는 단어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 길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 그 성인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를 하지만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실 때는 쉬운 개념부터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시는 거, 애가 잘못 발음했어요. 이럴 때 즉시 피드백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피드백은 어떻게? 우리 은정이 발음 잘못했네. 다시 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지? 이거 아니지요? 네, 아이한테 올바른 자극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아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시면 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약간 한묵증 아이처럼 가는 모습을 관찰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피드백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아이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이유를 조음장애, 음운장애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는지도요. 제가 발음의 어려움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발음 때문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는 똑똑한 아이예요. 똑똑한데 발음이 조금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반짝반짝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점점 소심해지고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발음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가능성을 볼 때 그 아이가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줌에 있어서 발음이 그 길을 막게 하지는 말아야겠죠. 여러분께서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